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유농업 부분, 치유농업 세계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 치유농업사 관리를 해요. 우리 학교가 치유농업사 2급 이제 성인이 나서 교육을 원래 3년째가 4년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치유농업사에 관계되는 이 곤충들이 지금 이 시간이,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 배우는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치유농업사에 관심이 있다 하면은, 자격증을 따고자 하면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귀뚜라미, 귀뚜라미인데 좀 큰 걸 말이죠. 왕귀뚜라미의 치유 프로그램 적용 사례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치료하는 왕귀뚜라미, 살아있는 곤충에게 먹여주고 돌보는 활동 중심으로,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울증 감소라든지 불면증 감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 아래쪽에 보면 프로그램명이 마음을 치유하는 왕귀뚜라미 해서 현장 적용 대상 대구에서 하고 고창, 전북 고창이죠. 고창에서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회차별 주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건 한 사례니까, 그죠? 그 다음에 효과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이 왕귀뚜라미 키워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도 해보고, 신체검사, 혈액검사, 그 다음 타액, 알파 아밀라제, MRI 등을 찍어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그래서 치유 효과는 뭐냐? 치료가 아니고 치유입니다.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치료고, 우리가 환경, 정서, 애완 이런 곤충들을 활용하는 것은 치유 아닌 치유죠, 그죠? 치료가 아닌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지수가 감소하고 정신적 능력의 삶의 질 증가, 스트레스 감소, 인지 기능의 개선 등이 있더라.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우리가 용어를 몰랐지 사실은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그걸 표현을 못했지. 그러니까 과거에 우라증이라고 이러면 들어봤죠. 어떤 데 가슴이 답답하면 막 가슴 치잖아, 이렇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저 답답해. 이런 식으로 많이 했잖아. 그게 이제 옛날에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또 구박도 많이 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막 이 가슴을 치는 그런 경우. 우리나라가 한의 민족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또 신랑한테 구박받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의 할머니들은 다 그런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뭐예요? 가부장적이니까 남자들은 뭐 안사람 싸면서, 안살은 집안의 일만 하고, 그죠? 아내는 전혀 안 도와주고 바깥에만 일하고, 일만 하면 다행인데 술 마시고 들어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옛날에는. 자, 그래서 이거 왕귀뚜라미를 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호랑나비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영상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두뇌의 활성도가 이렇게 높아지더라 하는 것.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이렇게 실제 진행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호랑나비는 이 나비목입니다. 나비목 호랑나비과고, 날개를 편 길이가 105mm로 대형종 아주 크죠, 그죠? 분포는 한일 중 타이완, 아무르 지방에 분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거는 위에서 보면 우리 민족과 문화를 통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곤충이다. 비교적 짧은,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 그죠? 간단히 했잖아. 호랑나비에 관해서. 생애 주기의 한 살의 과정을 모두 거친다. 나비의 전 생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특히 애벌레 시기에는 겉모습이 새똥처럼 보이게 하는 의태 행동. 의태 행동이라 하면은 가짜로 흉내내는 거. 이 천적들이 못 달라들게끔 하는 거죠. 이 단계를 지나서 초록색 잎과 같게 보이는 보호색 단계로 성장하는 변화무쌍한 모습, 냄새, 뿔, 이런 것들을 이용해 자기 보호 활동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카멜레온이 있죠. 카멜레온. 색깔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죠? 카멜레온처럼 이 변신의
여왕은 아니고 변신의 대마왕이에요. 대마왕 표현이 좀 건데 변신의 하여튼 대장이다, 아이콘이다. 생태적 특징은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아레스, 애벌레, 유충, 번데기, 얼음벌레, 성충으로 성장하는 완전 탈바꿈, 완전 변태하는 곤충이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1년에 2회 발생하죠. 3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고, 요 호랑나비는 봄형하고 여름형 두 종류가 있다. 봄형은 겨울 월동하고 나온 개체고 좀 작고 그죠? 오밀조밀하고, 반면에 여름형은 봄형 개체들이 낳은 알이 성장한 크기가 한 3cm 정도 더 크죠, 그죠? 무늬가 짙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 호랑나비 애벌레는 오령까지 존재한다. 그러니까 령이라고 하면 탈피, 소위 껍질을 몇 번 버느냐를 갖고 얘기하는데, 이건 5번 탈피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특징은 방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육 조건이 중요한데요. 지금 충남 예산 맞지, 그죠? 충남 예산 쪽에 가면 사실 곤충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축제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사육사가 있어. 잘 보이나? 사육사라 하면은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육사라고 하면은 어떤 걸 연상을 하냐 하면 샌드위치 판넬 있죠. 샌드위치 판넬을 가지고 이렇게 사육하는 게 일반 곤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요. 근데 이게 나비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위에 천장은 유리로 해야 돼. 바깥이 보이게 해야 돼. 그래야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렇지 않고 그냥 샌드위치 판넬로 딱 막혀가 있고 안에 불 2개 켜놓고 이러면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가셔. 그리고 옆에도 이제 척창을 내줘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도 통하게 하는, 바람 통한다고 하니까 그냥 오픈해 놓으면 안 되고, 망을 딱 만들어요. 조밀조밀 한 1mm 또는 2mm 망을 딱 만들어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곤충에서 보면 온도가 25에서 28도 내외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모든 곤충들이 25에서 28도씨 내외에서 잘 생육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리고 상대 습도 같은 경우는 요거는 50%인데 곤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한 60%, 65% 정도 유지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광주기는 뭐냐 하면 낮의 시간을 유지를 해줘야 돼. 통상적으로 아까 딱 상태로 완전히 햇빛이 안 드는 쪽으로 하면 안 되고 14시간, 10시간 정도는 밤으로 14시간은 낮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벌레 먹이 식물은 운양과 식물과인데 루타라는 게 식물이 있어요. 이것은 화분에 키워서 호랑나비 알을 이제 붙여서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4, 5령 정도 되면 먹이 활동이 활발해진다. 먹이가 부족해지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분을 옮겨준다. 근데 얘도 5령의 먹이 활동, 4, 5령에 가장 많이 먹듯이 누에는 5령까지 있는데 5령에서 거의 한 70%, 80% 소비를 합니다. 일생에 먹는 뽕잎 양에. 그래서 커질수록 체중에 비례해서 많이 먹는다 하는 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그냥 참고로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육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호랑나비는 천적으로 기생벌하고 기생파리가 대표적이다. 오령 애벌레 시기에 감염되어 번데기가 되었을 경우 구멍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외에서는 매우 촘촘한 망, 아까 얘기했죠. 1, 2mm 망을 이용하여 호랑나비 애벌레를 사육하는 것이 좋다. 치유 적용 사례 여기 보시면 이 호랑나비의 함께 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전북 전주적이죠. 초등학교 아동, 그리고 전북 고창의 마을 해관에서 한 결과입니다. 회차별 주제는 1회차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비,
나비 아기가 태어났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호랑나비야 함께 가자. 이렇게 식으로 했단 말이죠. 요 효과 측정도 설문조사하고 아까 신체 검사하는 건 여기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타액, 아밀라제, 여기는 혈압이 들어가 있대. 심박동 검사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을 예상하고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스트레스 감소가 있고 삶의 만족도 증가, 주관적 행복감 증가, 우울 지수가 감소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나비를 사육 또는 키움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이렇게 크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자식도 안 오고 손자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하면은 자식보다 손자보다 좋은 게 이 곤충이더라. 그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누에 지금 갑자기 누에로 가버렸노? 여기 있지, 누에. 누에는 원래 양잠에서 해야 되는데 양자막을 가지고 사실은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지금 다 다루려고 하면 우리가 다 못 배워. 그래서 2학기 때는 좀 경제적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하고 1학기 때는 일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누에는 뭐 누에 있는 벌레라는 말이 있다 할 정도로 이 원래는 우리가 그냥 보면 거의 누워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천충이라고 했다. 하늘이 내린 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내려준 기한곤충이다. 누에는 외형적으로 하얀색의 움직임도 있고 촉감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서 애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예전에 누에치기를 경험한 어르신들은 누에가 뽕잎을 먹을 때 나는 소리가 마치 비 내리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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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추억을 해상할 수 있어서 치유의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생태적 특성을 보면 누에는 알에서 애벌레, 유충식이, 그 다음 번데기, 얼음벌레 이렇게 된다 했죠. 그래서 알에서 이제 깨어나고 유충은 이제 오령이 있다 했죠. 오령. 그 약용으로 우리가 당뇨라든지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은 오령 한 4, 5일 된 거 누에를 절식 똥을 빼고 가공을 해서 이제 환으로 먹는다든지 가루로 누에 분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면 당뇨에는 효과가 상당히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번데기 누에 꼬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누에 꼬치에서 실을 뽑잖아. 실을 뽑아서 뭘 만들어요? 실크를 해서 옛날에는 비단옷 만드는 것은 다 이 누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누에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과거에는 그 어친잡례라 했어요. 임금어자죠. 임금님이 친히 누에 잠 예를 올리는 거예요. 누에 치기 시작하는 해에 임금님이 직접 나오셔야 돼. 그 임금님이 바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중전 마마께서 나오셨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해 살이가 상당히 짧죠. 한 해 살이가 한 살이가 4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길게는 한 55일까지 가지만 통상적으로 한 40일이다. 뽕잎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뽕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봄에 알을 깹니다. 이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잠 재워 놨다가 늦게 하기도 하고 뽕잎이 빨리 나오면 빨리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알에서 막 깨어나온 것을 이제 알이 있으면 알에서 이제 딱 부화를 한다 그래요. 깨어나오면 이 개미처럼 생겼어. 새까무리하게 몇 미리밖에 안 돼. 아주 작아. 그래서 우리가 개미 뭐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개미 누에 이때는 먹이 활동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령이라 하고 3 정도의 뽕잎을 먹고 나면 하루 동안 먹지 않고 잠을 잔 뒤 허물을 벗는다, 그죠? 3일이겠죠. 이렇게 4번의 허물을 벗고 나면 오령이 됩니다. 이때는 뽕잎을 많이 먹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보다 어때요? 몸이 몇 배? 10,000배 증가해요. 10,000배. 이 곰이 우리가 포유류 중에서는 곰이 가장 새끼 때하고 어미 때하고 체중 증가량이 크다 하잖아. 그 누에는 10,000배예요.
배.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애벌레에서 꼬치를 짓는다 했잖아. 번데기 시기. 잘 이해가 안 되나? 나중에 나옵니다만 뭐냐면, 자, 이제 애벌레로 이렇게 꿈틀꿈틀 기잖아. 꿈틀꿈틀 기어 다니다가, 그죠? 이제 실을 해. 앞으로 토사를 해. 실을 내어서 이렇게 또 타원형으로 집을 만들어. 그게 누에 꽃이야. 그러면 이 속에 누에가 들어가 있겠지, 지금. 이 자기 집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번데기 알죠? 여러분들 동물원 같은 데 가면 번데기 사 먹잖아. 네. 번데기 안 사 먹어봤어? 대화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요 원초형으로 생겼어. 노리끼리한 색이 띄지. 노리끼리하게 해가지고 선은 이 선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그럼 요 안에 이제 있다가 애벌레가 있다가 이제 집을 지었잖아. 그 속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벤트를 해. 날개를 달아. 요렇게. 날개가 딱 젖어 있다가 이제 한 30일, 20일, 30일 되면은 이제 완전 배태했잖아. 날개 달고 이제 뭘 해야 돼? 날아 나와야지. 성충이 됐으니까, 날개 달았으니까 날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또 타액을 분비를 해. 분비를 하고 그 꼬치를 뚫어. 구멍을 뻥 뚫고 그걸 빠져나온다는 거지. 근데 암수가 달라요. 암놈은 똥꼬가 요렇게 약간 뭐라 그래, 널쩍하게 타원형이고, 수컷은 약간 뾰족해. 사이즈도 수컷은 좀 적어, 바디 자체가. 암컷이 좀 크고. 그래요. 그래서 알을 보통 이제 교미하고는 부화하잖아요. 하면은 한 500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꼬치에 실이 있잖아. 꼬치에. 꼬치를 우리가 실을 뽑잖아. 실크. 그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개수 해보라고. 1500m. 한 번에 답을 그걸 맞춰보면 재미가 없잖아. 과거 품종은 한 600m 정도 됐었어. 근데 지금 품종 개량이 돼서 1.4kg, 1.5kg, 1.6kg 정도 돼요. 1600m. 대단하죠? 전혀 감흥이 없는 1600m 하면 우리가 학교 한 바퀴 돌잖아. 그 정도로 이게 누에 꽃이 실 하나가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탄탄해야 되느냐, 그죠? 그럼 당겼을 때 인장되는 강도, 스트렝스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이 굵기가 어느 정도여야 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이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요즘 누에 꼬치를 가지고 실을 뽑아서 이렇게 누에 사육하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크 만들면 돈이 안 돼. 왜? 중국산 실크가 너무 싸게 들어와. 그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누에는 실크 산업은 거의 끝나버렸어. 그 실크 하면은 명산지가 우리 여기 진주예요. 대구도 섬유 공장, 실크 공장이 엄청 많았어. 다 사라졌어. 지금은 뭐 체험 공간, 뭐 문화재 비슷하게 이제 보존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양잠의 새로운 활로를 틀자 해서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꼬치를 해도 꼬치가 노란 꼬치도 있고 색깔을 이제 피딩을 하는 거지, 먹이를. 그래서 꼬치 이제 실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거지. 옛날에는 전부 뭡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되어 있잖아. 실크가. 거기에다가 전부 염료를 집어넣었지만 지금은 먹이를 통해서 실을 바로 그렇게 토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섬유 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이제 누에 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봉합실. 근데 인공고막 있죠? 인공고막, 뼈, 관절 이런 거 만드는데도 실크 산업이 활용이 되고 있다. 양잠 산업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입는 누에에서 지금은
의료까지 가고 있다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변신을 하고 있다. 그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하고요. 아까 사육할 때 무조건 온도가 어떻게 한다. 25에서 28 기억하라 했죠. 그죠? 그 26, 7도씨인데 요 일령이라 하면 알을 딱 깨고 나온 부화된 걸 개미처럼 생긴 요 일령이에요. 요때는 상대 습도가 몇 프로예요? 90%죠. 이때는 습도가 높아야 돼. 우리가 사람도 갓난 애기 딱 태어나면 어때요? 건조하면 안 돼. 뭐 해야 된다? 가습기 틀어놓고 습도가 좀 많게 해줘야 돼. 애 자체가, 갓난 애기 자체가 수분이 80% 정도 돼. 딱 태어났을 때. 지금 우리 같은, 우리 나이쯤 되면 한 60%, 58%까지 줄어들어. 이게 누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한 번씩 탈피할 때마다 다음 영으로 탈피할수록 온도는 1도씩 습도는 5% 낮춰준다 이 얘기죠. 그럼 오랭 정도 가면은 25% 정도 낮춰야 되잖아. 그럼 90에서 25 빼면 75, 65지. 그죠? 보통 65 정도가 리즈너블 하니까. 그럼 온도는 몇 대요? 그럼 27도씨에서 5도 낮추면 22도 정도까지 낮춰준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애누에 때는 1령에서 3령 시기를, 애기누에라는 얘기입니다. 애누에는. 시기를 말하면 약 11일. 애누에 시기에서 냉습해지기, 냉습하다면 찰냉자 습하다, 이러죠. 찼고 습해지는, 지지 않게 유의해라. 먹인 뽕잎은 누에 크기에 2, 300 크기로 잘라서 공급한다. 잎이 마르지 않게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누에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누에 가리, 소위 똥가리를 해준다. 이때 누이를 손으로 직접 옮기는 것보다 애누이가 통과할 수 있는 망을 뜯고 그 위에 뽕잎을 올려놓어 누이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좋다.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좀 뭐 큰 걸 들어서 좀 그런데 여기 이제 누이가 사육이 되고 있어. 이 습이라 그래. 지가 자라는데 그러면 누이에 먹이를 줘야 되잖아. 그 먹이는 어떻게 줄까요?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몸 크기에 2, 3배로 잘라주라 했잖아. 그 잘라주면 괜찮고 힘들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뽕잎을 그냥 이렇게 쭉 펼쳐줘. 근데 뽕잎도 따기가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를 잘라. 그래, 소위 가지뽕치기라 그래. 가지를 잘라서 그냥 축축축. 옛날에는 그래 했어서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도구도 많이 없었지. 그럼 누에가 이렇게 놓여 있어. 놓여 있는데 여기다가 뽕잎을 줘. 그럼 먹으면 얘들이 배설을 할 거잖아. 그죠? 아니, 똥 논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똥은 어디로 가느냐? 같이 있으면은 습도가 뭐 3령 정도 되면 80% 정도 되잖아. 그러면 바로 썩어버리겠지. 부패되겠지. 같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밑으로 빠져. 그렇지. 그래서 밑으로 빠질 수 있게끔 채 있잖아. 아까 호랑나비 키울 때 1, 2mm 채 한다 했잖아요. 그죠? 했잖아. 바깥에 이제 이동 못 하게끔. 그렇듯이 여기도 망을 깐다는 거지. 망. 아주 파인한데 너무 파인 해버리면 어때요? 똥이 안 빠져나가겠지. 그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제 습을 만들고 밑에 망을 한다. 그러면 얘들이 배변하면 밑으로 빠져나오겠지. 소변 뭐 볼일을 보면 다 밑으로 빠져나오겠지. 그러면 서랍식으로 이렇게 쫙 빼면 어때요? 서랍식으로 쫙 빼서 착 한 군데 담아서 하면 자동화 되겠지. 사람 손으로 하지만은 대량으로 하게 되면 자동화 스위치 딱 누르면 요게 쫙 빠지면서 한쪽을 요렇게 들리면서 한쪽에 딱 모이겠지. 그럼 여기에 빗물바지 왜 우리 시골에 집 지을 때 보면 빗물바지 있잖아. 처럼 쫙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어때요? 싹 기울이면 저까지 쫙 가겠지. 그 안 가면 어떻게 해요? 바람을 에어를 한다든지 물로 한다 쫙 씻어서 끝까지 보내면 되겠지. 대량으로 할 때, 소규모로 하는 거야. 그냥 손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자동화예요. 자동화.
규모 확대하는 방법이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절실해진다.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거처럼 아주 소형으로 이렇게 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에 키우는 장수를 잠실이라고 했어요. 서울에 가면은 무슨 야구장이 유명했잖아. 잠실 야구장. 처음 들어? 서울에 가면 잠실 야구장이 있었어. 지금은 거의 아마 폐쇄 수준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는 잠실 누에 키우던 장소예요. 그곳이 한강변이 과거에는 그만큼 이 누이를 많이 키웠었어. 그 지금은 산청, 뭐 일부, 함양 일부, 뭐 강원도 일부 거의 안 해. 그것도 농협에서 이제 알이 아니고 한 1령 정도로 분양해 주지. 해서 농민분들이 실제 이제 한 1령이나 3령쯤에서 5령까지 이제 키워가지고 수매를 받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약으로 가공할 또는 식품으로 가공할 그 단계에 되면은 수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당뇨에 좋은, 뭐 어디에 좋은 해서 이렇게 제품화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아까 누에 나오면 짝짓기 한다 했죠, 그죠? 나방이 돼서 나오면 알은 500개 정도. 대단하잖아. 암수 한 마리가 교미를 내서 500개 알을 넣으면 250배 정도 하잖아. 그죠? 뭐 별로 감흥도 없고. 자, 그래서 그 누이에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자, 사육시 주의사항입니다.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누이에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됩니다. 아까 호롱나비는 어때요? 위에 유리로 한다든지 해도 빛이 투과돼도 되는데, 누이에는 그래 버리면 전멸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늘진 곳에 사육해라. 먹이로 주는 뽕지펀 시들지 않게 냉장고의 채소칸에 보관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주 소규모로 할 때는 가능하겠지. 냉장고에 어떻게 넣어두고 하노? 불가능하지. 그래서 영이 바뀌기 전에 애벌레가 잠을 잘 때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밥 먹을 때는 뭐다 안 건드리고, 잠잘 때는 누이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누이에 관한 속담입니다. 잠자는데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부하가, 탈피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영이 지속성이 없어. 그럼 이상한 게 뭐 나오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특징 보면, 누이의 나방이고, 분류적 위치는 나비목입니다. 누이의 나방과고, 크기는 날개를 편 길이는 30에서 50mm. 아까 호랑나비는 컸을 때 여름용은 얼마였어요? 105mm나 됐죠, 그죠? 봄용은 어땠어요? 75mm인데, 이게 거의 호랑나비가 이거의 한 2배 정도 되잖아, 그지? 분포는 이거 한국도 있는데, 한, 중, 일, 유럽 열대종은 많은 쪽에서 했기 때문에, 한중일로 갑니다, 그죠? 한중일. 그 다음 유럽 열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이를 가지고 어떤 치유를 하느냐 보니까, 누이에 함께 놀자 이렇게 해서 친구처럼 하는 거죠. 이 전북 전주 지역 아동센터하고 전북 고창에서 많이 한다 그죠. 그래서 누이야 니 누구 하고, 누이야 뽕집 줄게, 너 먹보 대장이구나, 많이 먹는다 이 소리죠. 내 친구 누이의 이야기. 그래서 효과를 측정해 보니까 설문조사라고 타액, 알파 아밀라제를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치유 효과는 스트레스가 일단 감소된다. 그 다음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 증가, 곤충 선호도가 증가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는 자, 누이에도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장수풍뎅이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장수풍뎅이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죠? 애벌레는 생각이 잘 안 나지. 성충은 생각나지. 뭐 할 때? 싸움 붙이는 걸로. 그죠? 축제 같은 거 행사장 가면은 왜 아저씨들 모셔가지고 이게 곤충 크다는 놈들
가져와서 뭐 애들한테 뭐 싸움 붙이고 하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한 마리 옛날에는 한 500원, 600원 주고 사가지고 니께 힘쓰냐, 내께 힘쓰냐 막 싸움 붙이고 했었잖아. 그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장수 풍뎅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장수 하늘소라는 게 있어. 장수라는 거고 들어간 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네이밍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 잘한다는 게 힘 세다. 장군처럼 생겼다 하면 전부 곤충에도 장수라는 게 다 들어가요. 이 장수 풍뎅이 유충이에요. 힘이 엄청 세. 그래서 장수라 그래. 안 것은 요렇게 요 앞에 이가 있잖아요. 이. 요렇게 이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뿌리죠. 뿌리 요렇게 생겼어요. 집게처럼. 넓적 사선벌레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수컷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딱 빠져나와서 요렇게 생겼어. 막 찌르고 할 수 있어. 엄청 힘이 세. 그래서 장수라 그래. 그 장수 풍뎅이. 기어다닐 때는 유충. 완전 이제 벤트를 해서 날아다니거나 또는 뛰어다니거나 뭐 할 때는 뭐 투구 선 것처럼 그렇게 다녀요. 그거는 이제 풍뎅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수 하늘소라는 게 있어. 장수 하늘소는 뭐냐면, 내가 일본에 있을 때 NHK 방송을 보니까 장수 하늘소 큰 거 있잖아. 한 8cm 되는 거 300만 eng 한 거야. 300만 eng이 얼마예요, 그 당시?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야, 저거 내 직장 뭔가하면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농민분들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친환경 농업하고 뭐 이런 걸 했어. 하니까 이제 스님은 교수님, 우리는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같이 공부를 오셨어. 교수님, 우리는 땅도 없고 절도 없습니다. 좀 웃어라. 웃을 때 안 웃기나? 그래서 이제 이때 내가 생각났던 게 그러면 뭘 하지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좀 좁은 장소에 돈 버는 게 해달래. 친환경 농업하면 좀 넓은 장소에서 하잖아. 그럼 땅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과거에 그 생각이 났었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장수 하늘소를 애완동물로 하려고 했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몇 명이 키우겠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한 마리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100만 원 이 단위로 가가지고는 뭐 얼마나 팔리겠어. 그지? 그리고 이 농민분들이 해가지고는 이건 대도 안 할 일이야. 그런데 서치해 보니까 그 당시 장수 하늘소가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었어. 그럼 판매가 불가하죠. 판매 안 돼. 그러니까 경제적 이윤을 하나도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과연 곤충 중에서 정말로 인간에게 이로운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 딱 나오는 게 누에예요. 누에. 그 누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이제 쭉 찾다 보니까 동의보감에서 기록되고 해서 이제 군뱅이가 나온 거예요. 그 덩어리 키는 군뱅이. 그거는 이게 장수 풍뎅이하고 달라요. 그거는 일명 내가 얘기하는 군뱅이.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이라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이거하고 이제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하고 이제 성능 평가하고 다 이제 해봐봤지. 해보니까 얘 유충은 어디 좋느냐? 관절에 좋아, 관절. 간에도 좋은데 간암 환자분들이 이거 먹고 많이 나왔어.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게 덩어리 기는 그 군뱅이에 작은 군뱅이. 한방맹어는 제조라 그래요. 군뱅이 제자, 군뱅이 조자를 써요. 군뱅이 중에 군뱅인데 최고 군뱅이다. 동의보험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죠. 처음에 내가 할 때만 해도 1kg에 얼마냐? 60만 원 했었어. 맨 처음에. 그 누가 그걸 사가느냐? 60만 원 주고. 누가 사갈 것 같아? 환자밖에는 쓸 일이 없어. 일반인은 60만 원 주고 못 사먹어, 1kg에. 그럼 어디에서 사갈까요, 그걸? 매입처가 어디냐?
한의사분들, 탕제원 이런 데서 사가는 거라. 그 간이 안 좋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수 풍뎅이는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성충, 어른벌레 성충으로 이렇게 가고 1년에 1회 발생합니다. 5월에서 8월경에 어른벌레를 본다. 몸은 흑갈색 또는 젓갈색.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암컷은 부엽도 속에서 흙을 다져 산란하는 특성이 있고 한 마리당 50개에서 150개. 누에는 몇 개? 500개를 했잖아요, 그죠? 예, 정도의 알을 낳는다. 그래서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은 5개월에서 한 11개월이다. 그래서 3년까지 존재하면 이 시기에는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 번데기 기간은 약 2, 3주 정도. 어른벌레 기간은 3개월 정도. 알은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면 유충으로 부활한다. 유충은 야생에서, 우리가 사육 말고 야생에서는 부엽토, 그 낙엽 같은 거 있죠? 낙엽 같은 거 사이가 있는 그 부엽토 속에서 이걸 먹고 성장한다. 인공적으로 실내 사육 시는 참나무 발효톱밥을 먹는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장수 풍뎅이 그리고 흰잠박이 꽃무지 유충을 사육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사료가 뭐다? 참나무 톱밥입니다. 그래서 참나무 톱밥만 해가지고는 양분이 부족해.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단백질원, 그 다음에 또 미생물, 그리고 미생물의 에너지인 당은 뭘로 줘요? 설탕을 줄 수는 없잖아. 당밀이라는 게 있어. 당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사탕수수 있죠? 주로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하잖아. 그 사탕수수에서 설탕 짜고 그 다음에 조미료 만들고 나면 찌꺼기가 있어. 그 밥가시라 그래요. 요걸 가지고 당밀을 만드는 거야. 탄수화물이 많지. 결국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나무 톱밥하고 이거하고 미생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현미에서 백미로 만들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미강이 나오죠? 2학년 때 배웠잖아, 배과학 시간에. 그죠? 미강을 넣어주면 단백질이 많잖아, 그게. 15% 이상 있잖아. 그럼 미강을 믹스해 주는 거야. 그래서 발효를 시키는 거지. 그 이후에 발효가 완벽히 되면 얘 먹이로 사용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육 조건은 아까 내가 25에서 8 기억하라 했죠, 그죠? 25도씨, RH 상대 습도는 50%. 요것은 누에는 아까 거의 90%에서 시작해서 조금 내려왔지만, 그죠? 이건 좀 낮죠, 그죠? 50%니까. 근데 이제 톱밥의 수분 함량은 60%로 맞춥니다. 이 60%가 여러분들 자 개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냐면, 이 발효 톱밥을 이제 만들었어. 만들 때 미리 하면 돼. 손으로 요렇게 딱 누르잖아. 잡잖아. 요렇게. 발효 톱밥을 만들 때, 발효 톱밥 어떻게 만들었나요? 참나무 톱밥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당밀이 들어가고, 그 다음, 미강이 들어간다 했잖아. 미강. 그 다음에 미생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참나무 톱밥이 있다. 참나무 톱밥이 예를 들어서 1이 있다. 1이 있다고 가정하면, 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자, 10톤이 있다고 가정해요. 10톤. 10톤. 10톤 하면 무게를 하니까 또 이제 헷갈리니까 10루베. 루베는 알아요? 루베가 뭔지? 1루베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가 1루베라.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2톤 트럭 있잖아. 2톤 트럭에 볏짚 실으면 한 10루베 뭐 정도는 거뜬하게 실죠. 20루베까지 실을 수는 있지만 그 10루베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러면 가로, 세로 각각 10m면 높이 1m. 이해되나요? 여기 10루베라고. 그러면
가로 1m, 세로 1m일 경우에는 10m 높이. 그게 10루베라. 이제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이제 이해해. 할 수 없어. 좋다. 그러면은 가로 3m, 세로 3m 정방향이다 하면은 얼마예요? 3 곱하기 3은 얼마예요? 9잖아. 그죠? 그럼 높이 1 하면 어떻게 돼요? 9잖아. 그러면 1.3 하면 9.9 되겠지. 그 약 10대잖아. 가로 3m, 세로 3m, 1.3m 높이 하면은 약 10루베라고. 자, 10루베가 있다. 있으면 10루베가 있는 거예요. 사료를 만드는 거예요. 뭐 10루베가 있나요, 지금? 참나무 톱밥이 있다 했잖아. 이거 어떻게 올리노? 야, 프로젝터를 자, 이거 올리려고 하니 올리는 건지 모르겠다. 자, 참나무 톱밥이 10루베가 이만큼 있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급해야 될 게 뭐예요? 여기 있어요. 있다 하고, 여기서 지금 뭘 공급해 줘야 돼? 당밀 줘야 되지. 에너지원으로. 에너지는 누가 쓰기 위한 거예요? 미생물이 쓰기 위해서. 그 미생물 먹이를 주는 거예요, 당밀은. 자, 당밀은 한 말 하면 돼. 뭐 두 말 줘도 돼요. 한 말 18리터죠? 요 정도 되잖아. 그 한 말. 당밀 한 말. 그 다음에 미생물 균주 한 말 해도 되고 10리터 정도 해도 돼요. 요것은 이제 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 했어요? 미강해야 된다 했죠. 미강은 요거에 참나무 톱밥에 10% 해도 되고 20% 해도 되고 30% 해도 돼요. 그 왜 그 변이가 크냐? 요것은 많이 이제 단백질 함량을 많이 주고 싶으면은 이걸 한 30% 정도 주면 돼. 대신에 미강이 비싸잖아. 1kg에 300원. 친환경한 거는 500원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면 조금 할 때는 문제가 다른데 대량 사육을 하면은 그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분의 1 비율로 해요. 20%. 그러니까 2루베 정도 하는 거지. 당밀을. 톱밥 10루베에 당밀이란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오네. 내가 뭐라 했지? 미강을 했잖아요, 미강. 미강을 2루베 혼합을 하는 거래. 믹스해 놓고 또는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에다가 이런 이제 100리터 통이나 50리터 통에다가 통상적으로 200리터 통 정도가 좋아요. 나중에 수분을 공급해야 되니까. 자, 여기 200리터 통이라고 가정하면 여기 뭘 줘야 돼요? 당밀하고 미생물이 안 들어가 있잖아. 미생물은 여기 환으로 된 있는 것도 있고 펠리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아니면 액상으로 이렇게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그건 본인의 선택의 몫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처음에 한 100리터 정도 담그고 붓고 그 다음에 당밀을 한 말 내지 두 말 정도 붓고 그 다음에 미생물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믹스웰 하는 걸 잘 혼합을 해요. 왜냐하면 당밀이 끈적끈적하거든.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섞여.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여기 뭐가 있나요? 참나무 톱밥하고 옆에 뭐가 있노 지금? 그래, 참나무 톱밥하고 미강이 있잖아. 그러니까 섞어서 해도 되고 여기 옆에 놔뒀다가 요 물을 뿌리면서, 그죠? 혼합된 용액을 뿌리면서 미강을 혼합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돼. 그래서 잘 혼합을 시켜 놓는 거라. 그러면
다 이제 믹스했을 때 딱 손으로 잡았을 때 손으로 잡잖아요. 한 군데 마면 안 되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저기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잡으면 목장갑 나무 같은 거 우리가 잡으면 목장갑 하면은 이게 수분이 이렇게 섬이 나오잖아. 나무 같은 거 잡아보면 수분이 있을 때 그죠? 이게 나무잖아. 그래서 싹 이렇게 잡아보면 맨손으로 해도 돼요. 맨손으로 싹 잡아보면 이게 물이 살짝 비치는 정도. 그게 이제 65%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면 수분 측정기를 해야 돼. 실제 65% 수분 측정기 구입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래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참나무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을 내가 얼마나 공급해야 되는 걸 잘 몰라.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실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라고. 목장갑 딱 끼고 딱 잡아보면 살짝 섬이 나오는 정도. 그게 65%예요. 이제 그렇게 맞춰 놓으면은 사료 만드는 거는 끝나. 그러면 이제 이 발효를 시키잖아. 발효를 시키면 그냥 이렇게 놔두면 발효가 되겠지, 되기야. 되지만 여기 이제 맛있는 게 있으니까 누가 와요? 미강도 들어있고 당밀도 들어있고 하잖아. 그럼 맛있잖아. 누가 와요? 쥐가 먼저 오겠지. 쥐가 막 구멍을 뚫고 다 먹어버리. 그래서 소위 쥐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이 설치류들이 못 오게끔 실내에서 하든지 막아야 돼.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외에서 하더라도 설치류들의 피해를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2주 정도 하면은 발열이 되겠지. 미생물이 활동하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참나무가 조각이 깨지겠지. 그래서 발열이 쫙 되면 어떻게 돼? 열이 쫙 올라가니까 이게 부패하고 발효하고 다릅니다. 부패는 수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냥 섞는 거고, 얘는 발효가 돼. 향이 향긋한 향이 나. 그럼 그때 이제 어떻게 한 2주 지나서 이렇게 믹스웰 해줘야 돼. 뒤집기를 해줘야 돼. 그걸 몇 회 하느냐? 최소 2 내지 3회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 나중에 뒤집기 다 해서 한 5일 내지 6일 정도 기다려 봤을 때 온도가 더 올라가지 않는 상태까지 해줘야 된다. 그 만약에 열이 계속 나는데 발효가 계속 되고 있는데 소위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 곤충을 이 케이지 안에 투입을 하고 발효 톱밥을 넣고 곤충을 투입하고 뚜껑을 닫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될 때 최고 온도 6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그 곤충들 다 죽겠죠? 온도가 60도 가면 다 죽잖아. 그래서 완전히 완숙된, 완전 발효된 발효 톱밥을 투입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자, 이거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하여튼 뭐 할 말은 많지만, 자, 여기 보면 장수풍뎅이 나오죠, 그죠? 딱정벌레목 장수풍뎅이과입니다. 몸 길이는 35에서 55mm고 우리나라 풍뎅이 중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장수란 말 쓰고 우리나라 이외에 중국, 일본, 인도 등지에 분포를 하고 있다 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